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자기소개 해놨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거 하는 거라서 되게 긴장이 많이 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김현수고 역대급 연기설계사,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하고 있고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초반에는 좀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데뷔까지의 과정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제가 뭐 만화가 데뷔를 했고 여기 연재하는 것까지 어떻게 왔는지 대략적으로 그냥 스토리를 풀겠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는 웹툰이 대세라서 출판 만화 쪽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저 때는 웹툰이 없고 오히려 출판 만화밖에 없어서 출판 만화 준비를 보통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출판사 공모전을 가장 많이 냈고, 그 다음에는 공모전이 지금처럼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많은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출판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그것도 안 되면 작가 어시스턴트로 들어가서 좀 오래 하면은 소개를 시켜줘요, 담당 PD를. 혹은 담당 PD가 괜찮은 어시스턴트가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뭐 운이 좋으면은 연결이 되는 거고, 운이 나쁘면 안 되는 거고. 그러고 이제 시기가 좀 지나서 이제 웹툰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웹툰 매니지먼트도 생기고 공모전들도 많이 생겼죠. 저도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뭐 연재를 하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실패를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연재하기 전엔 다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출판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 잘 없고, 해봤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 부정적으로 말 안 할게요. 요즘에도 학산문화사나 대원 CI 같은 경우에는 웹툰으로 진출하려고 진출도 했고 이미. 그래서 매니지먼트 성격 비슷하게 해서 작가를 구인을 하고는 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몇 번 왔었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어쨌든 학산문화사나 대원 CI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공모전을 냈었는데, 대원 CI 쪽은 공모전이 항상 낙방을 했고, 학산문화사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조금 더 저랑 스타일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학산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학산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령대가 낮아요. 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잡지를 많이 안 봐서, 예전 같은 경우에 대원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조금 더 높고, 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령대가 낮고, 그래서 저는 좀 등신대가 낮은 그림 스타일로 많이 그렸다 보니까 학산 쪽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공모전에 낸 게 이 원고인데, 보통 출판사는 원고 당선이 되든 가지고 가든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작가한테 당신 좀 별론데요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원고가 별로다, 그래서 더 많이 그려봐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데뷔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계속 단편으로 트레이닝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어시스턴트로 소개를 시켜주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턴트보다는 이제 단편 준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단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잡지사 쪽에서, 잡지는 항상 정해진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에서 누가 한 명이, 작가 한 명이 휴재를 했다, 그러면 출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페이지 수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단편 준비하고 있는 작가들이 거기에 게재를 해요. 그런 기회가 오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고 갔다 와서 다시 트레이닝을 하고, 그때는 대학생이었고요. 그렇게 졸업을 할 때쯤 되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이 김현수 작가님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잡지 찾아보세요 해서 대원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대원에도 공모전 내고 낙방하고 하다가 안 돼서 그냥 직접 들고 갔었거든요. 이런 만화예요. 그때 찾아간 게 요거였는데, 이거 밑에 어떻게 없애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찾아간 게 이거였는데 이것도 똑같은 말 들었어요. 아, 김현수 작가님, 이때 제가 27살이었는데 26인가? 김현수 작가님 이게 만화 내용이 좀 별로다. 이게 조금 더 많이 수정을 거쳐야겠다. 그때 했던 말이 이제 중간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여자였으면 좋겠다. 섹시한 캐릭터로 나와서 저기 뒤에 있는 근육질 남자애가 주인공이거든요. 참고로 고등학생이에요, 남자 뒤에 있는 애는. 아무튼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친 콘티를 다시 가지고 오면은 그때 검토를 해서 공모전에 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뽑아주겠다. 타이틀을 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하기 싫었어요. 이게 캐릭터 여자로 바꾸고 하는 것도 별로 자신이 없었고 해가지고 그냥 새로 짰거든요. 새로 짠 게 이제 그냥 초능력물 만화로 해서 늑대인간 나오고 뭐 귀신 나오고 해서 귀신 잡는 뭐 그런 서양 쪽에서 일어나는 만화였는데 이건 어쨌든 단편으로 실렸어요. 공모전에 바로 낸 게 아니라 편집장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단편으로 실리고 항의 엽서가 엄청 많이 왔대요. 너무 저질스럽다고. 이게 좀 내용이 약간 좀 그랬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무튼 좀 저질스럽다는 항의 엽서가 많이 왔다고 해서 다음에는 조금 좀 순화된 걸 해달라 해서 준비한 게 이게 듀란 패밀리라고, 요거는 이제 제가 판타지를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 계속 판타지 장르로 많이 하는데, 이건 이제 듀란이라고 목 없는 기사 1쪽인 주인공이 이제 여자 주인공이랑 데이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뭐 고백을 했고 고백이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목이 떨어졌다. 그렇게 해가지고 단편으로 실리기로 했었는데, 이 당시가 딱 만화 시장이 어땠냐면 웹툰도 그렇게 막 잘 나갈 때가 아니었고, 출판 만화는 이제 잡지가 더 이상 잘 안 팔리고 있을 때였고, 잡지가 망하는 잡지들도 많이 생기고 있었고 해서 잘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연재하고 있던 작가들도 잘리고, 단편 준비하는 작가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거든요. 담당 PD가 한 명당 4-5명 정도는 신인 작가들이 단편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상태지. 그 단편 준비하고 있던 작가들 다 자르고 신인 작가들 다 자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만화는 붕 떴어요. 잡지에 못 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만화 만든 게 아까워가지고 공모전에 이제 부산 판타스틱 만화 공모전에 내서 상 받고, 그때 저 백수였어요. 졸업하고 나서였기 때문에. 이거 만들 때까지만 해도 와, 나도 이제 드디어 만화가가 된다. 잡지에서 이제 연재를 한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산문화사에서도 안 됐고, 대원 CI에서도 안 됐고.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때 당시에 웹툰 시장이 큰 건 아니었지만 웹툰밖에 없었어요. 갈 수 있었던 데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을 바로 준비한 게 아니라 매니지먼트 쪽에다가 연락을 먼저 해서 재단 미디어라는 곳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제 스토리 작가랑 저랑 친한 형이에요. 임성훈 작가라고. 이분이 물리치료 출신이라서, 만화도 하고 계신데 물리치료 출신이라서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서 스토리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만화를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매니지먼트에 보냈는데 재밌다. 이번에 신규 플랫폼 하나 만들어지는데 거기 한번 런칭을 해보자 해가지고 낸 게, 거기가 만들어진 데가 카카오 페이지예요. 근데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혹시 연재를 하신 분이 있나요? 계약서 같은 경우에 요즘은 모르겠는데 초창기 때는 인기가 없으면 자른다라는 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순위가 낮으면은 이게 내보낸다, 계약을 해지를 한다, 이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재를 하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훈이 형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개그만 한데 이걸로 이제 1억 천금을 벌겠구나, 우리도 이제 꽃길만 걷자 이랬는데 잘렸어요. 결국에는 조회수도 안 나오고 개그만 한데도 사람들이 안 웃기다 뭐 이래가지고 유료 수익도 하나도 안 나오고, 고려는 그 당시에 회당 80을 줬는데, 50이다 50을 줬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액수였거든요. 그때는 월 100만 원 넘기기가 힘들었을 때니까, 웹툰 시장 자체가. 그러고 잘리고 다음 걸 준비를 해요.
다음 걸 준비를 해서 공모전을 냈어요, 이번에는. 얘는 레진 코믹스에서 공모전을 냈다가 낙방을 하고 그쪽에 심사했던 PD한테 연락이 와서 조금 더 다듬어서 연재를 하자 해서 연재를 했는데 얘도 잘렸어요. 인기 없어서. 제일 많이 번 돈이 월 8만 원이에요. 저 이때도 회당 50 받았거든요. 제일 많은 돈이 8만 원이고 그러고 잘리고 나서 또 다음에 준비를 한 게 밑에 있는 영노의 이빨이라고 투믹스에서 연재를 했었는데 얘도 잘렸어요. 인기 없어서. 유료 수익은 빵원이고. 그게 영지 설계사 하기 직전까지 계속 다 잘렸어요, 만화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좀 현실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공모전을 준비를 해요. 뭐 공모전 당선됐었던 배달부 닉스라는 만화를 판타지 조금 더 장편으로 바꿔서 공모전 냈는데 네이버에 냈었거든요. 네이버에서 답이 온 게 재미가 없다. 세일즈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됐고요. 밑에 지옥탁구 탁탁탁이라는 만화는 19금 개그 만화인데 서양 화장실 개그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19금으로 아예 만들어서 성인 만화 쪽에다가 냈는데 거기서도 거절당했어요. 너무 저질이라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연재 못한다 이래가지고 아예 하지도 못했고. 그러고 3년간 백수생활해요. 돈은 벌기는 벌었어요. 만화로 안 벌어서 그렇지. 뭐 이것저것 일도 하고 뭐 수업도 나갔고 뭐 외주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솔직히 전 관둘라 그랬거든요. 만화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래서 매니지먼트 쪽에 저는 계속 스토리 작가를 안 하고 초반에만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다 제가 스토리를 썼는데 스토리 작가를 안 하고 이제 매니지먼트에 스토리 좀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주는 게 오리지널 스토리 아니면 원작 소설을 줘요. 소설 원작이 있는 걸 줘요. 근데 지금은 그 웹소설 원작으로 만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 때 당시에는 웹소설 원작으로 만화가 별로 안 나왔어요. 카카오 페이지 쪽에서 말고는. 그리고 원작 소설이라고 해도 인기 있는 IP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서 만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좀 싼 거나 인기는 있는데 좀 싼 거 아니면은 좀 사람들한테 좀 덜 알려진 거 이런 게 많이 돌아다녀요. 이제 작가들한테 보내주는 스토리들이. 솔직히 다 마음에 안 들었고 오리지널 스토리도 저랑은 좀 안 맞는 게 많았고 거기서 보내줬던 것들이 이제 조폭물을 보내줘서 준비 작업을 했는데 스토리 작가가 그림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림 마음에 안 맞아요. 조폭물이랑 제 그림 자체가. 저도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메이크 만화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예, 자료를 보내줬었는데 연락이 두절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었겠죠. 3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런 스토리를 받고 연락을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그래도 공모전 같은 거 준비해보자 할 때 이때는 네이버가 이 당시에 그 현직 연재 경력 있는 작가들 모집할 때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단편도 많이 준비했었고 공모전 같은 것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땀만 품은 게 이거예요. 이걸 왜 넣었냐면 저 진짜 포크레인 기사로 하려고 했거든요. 자격증도 이제 이것저것 알아봤고 그리고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고 출신이라서 이쪽 주변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들 많고 해서 정보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소개를 받아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화판보다는 낫겠다 생각을 하고 이쪽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학원도 알아보고 있었고 이제 국비 지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안 되면 진짜 다행인 게 마지막으로 한 게 영지거든요. 역대급 영지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에 한번 포트폴리오 먼저 내보자 해가지고 냈는데 연락이 와서 준비를 같이 합시다 해서 1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연재 들어가는 데까지는. 다행이죠. 뭐 잘 돼서. 저는 네이버도 기대 안 했거든요. 네이버 쪽으로 한다고 하길래 뭐 네이버 시리즈 쪽 가겠지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네이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페이지 쪽 웹툰 코너보다는 만화 코너랑 조금 더 가깝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연재했던 만화들도 네이버 시리즈엔 다 있거든요. 파라독스 빼고는.
돈 안 들어와요.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인기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고, 뭐 어쨌든 얘가 잘 돼서 다행인 거죠. 각색 작가도 좋으신 분이 붙었고, 원작도 이제 결정 나고 나서는 원작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웹소설을 거의 안 읽어봤거든요. 되게 신선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장르 자체가.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저도 꼭 하겠다고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은 사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잘 안 돼서 좀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가 왜 잘 안 되지? 내가 글러먹었나? 이 생각도 많이 했고. 이게 좀 늦게 터진 편이거든요, 영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상위권에 있는데 초반에는 밑에 있었어요. 밑에서 이제 뭐 사람들 잘 모르고 이러고 그랬을 때였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까 뭐 막 거창하게 뭔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인 것 같아요. 계속 뭐 운이 없어서 안 된 것도 있고 실력이 없어서 안 된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엔 풀린 것도 운이거든요. 운이 좋아서 잘 풀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사족이지만 역대급 연기 설계사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거를 그림 작가 구하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거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림 작가 구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게 공개 모집이 아니었거든요. 뭐 그래서 그냥 좀 운도 중요하고 인맥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청강대 출신인데 인터넷에서 보기에는 뭐 청강대 카르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왜 나한테는 없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전 진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떤 인맥으로도 뭐가 된 적이 없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운이 좋아서 잘 된 케이스라고 칠 수 있지만, 뭐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사람을 좀 많이 알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게 아니라 관계자들이랑도 좀 안면을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계속 망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게 매니지먼트 쪽 관계자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먼저 데뷔하신 선배들 중에서도 이제 소개시켜 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외주 받은 것도 많고, 뭐 그쪽 관계된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수업 강사가 비는데 니 한번 해볼래? 뭐 이런 것도 해서 수업을 해봤었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먹고 살았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인맥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게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오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짧았나? 혹시 여기 쉬는 시간 중간에 하나요? 쉬는 시간 필요하시면 하면 됩니다. 아, 그냥 말하고 하면 되나요? 네. 보통은 쭉 하더라고요. 최인수 선생님이 이왕이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특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연재 작가를 목표로 하시면은 연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일주일에, 지금 저도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저 7, 80컷 되는 만화를 그것도 컬러로 만화를 만드는 거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어시스턴트를 쓰고 있고, 뭐 나름대로 저는 계획을 짜서 계획을 실천으로 잘 옮기고 있으면서 이제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PPT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PPT로 만들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 하루 일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12시 되면 일단 무조건 누워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30살까지는 밤샘 작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참고로 저 38입니다. 30살까지는 밤샘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술 먹고 들어와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작업하고, 그러고 조금 자다가 또 일어나서, 그때는 학원 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또 학원 출근해가지고 학원에 또 수업하다가 저녁에 또 술 먹고 그다음부터 작업하고 마감 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바로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망가지고 얻은 게 불면증이에요. 저 불면증으로 3년 고생했거든요.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치료받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잠이 안 와도 무조건 일정한 시간에 누워라. 그게 저는 12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누워요. 요즘엔 잠 잘 잡니다. 아주 잘 자요. 그렇게 해서 뭐 저는 이제 12시부터 8시까지. 근데 보통 이렇게 잡아놓기는 하는데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 7시 반쯤에 눈이 떠져요.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이제 작업실로 출근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퇴근 시간까지 무조건 다 작업이에요. 중간에 이제 딴짓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딴짓 할 틈이 없어요. 이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틈이 없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나는 분명히 8컷 정도 그렸는데 퇴근 시간이 다가와. 이게 뭐지? 이러다 더 해야 되나? 그래도 일단 퇴근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여가 시간이고 다시 반복이죠. 이게 희망편이에요. 이게 제가 짠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자.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까랑 똑같은데 일단 퇴근을 하고 밥을 먹고 나면은 이 시간도 제가 줄인 거예요. 제가 원래는 12시까지 작업했거든요. 자기 직전까지. 근데 와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제가 그거를 한 달 정도, 2달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정말 작업을 재밌게 하고 있는데도 열이 받기 시작해요. 하다가 내가 왜 이 시간까지 이걸 하고 있지? 그래서 좀 작업이 덜 됐더라도 무조건 9시에는 끝내요. 그냥 오히려 다음날 일찍 작업을 시작하면 시작했지 밤늦게는 작업을 하지 말자라고 이게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저는. 그럼 평소에 뭐 하고 노나요? 뭐 이러면 남은 시간에 게임하고 뭐 시간 맞는 사람 있으면 술 먹으러 가고 저는 막 사람 많이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집구석에만 사실 집구석에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피폐해지더라고요. 그게 모든 게 다 아까 전에 다 안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불면증 없고 사람 잘 안 만나고 맨날 작업만 하니까 사람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뭐 어쨌든 사람도 만나고 시간도 일단 직장인들처럼 딱딱 정해서 생활을 하자 정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간 마감 계획표인데 이거는 6일 작업할 때 기준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7일 작업할 때 기준이고 저는 지금 6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 친구도 네이버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전화가 와서 맨날 부럽다고 얘기해요. 와, 니는 그래도 일요일은 쉬네. 걔는 일요일도 못 쉬거든요. 일요일 반나절만 쉰대요. 작업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월화수까지 펜터치를 하는데 토요일 날 펜터치 있죠. 저건 뭐냐면은 저번 화를 토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감을 쳐야 되는 거를 저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요일도 작업을 하고 수요일까지 작업을 해줘야지 어시스턴트한테 채색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때 토요일, 일요일 날에 제가 작업을 해놔야지. 라이브로 줘버리면 이 사람들도 같이 늦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마감을 못 쳐요. 그러니까 마감 치기 전까지 어시가 해야 되는 일들은 최대한 빨리 끝나 있어야 돼요. 배경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마감을 치고 나면은 그 당일 날에 다음 화에 해야 될 배경 지시를 미리 넘겨요. 그래야 이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날 일 안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고 이제 그 사람한테는 목요일까지 배경을 마감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어시들이 하는 공정들을 다 제가 취합을 해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감을 치는 거예요. 이때는 펜터치, 지금은 펜터치 어시분을 쓰고 있는데 이때는 펜터치를 저 혼자 다 할 때라서 저는 스케치를 다 하고 펜터치를 하는 타입이 아니고 오늘 할 분량을 정해놓고 보통 12컷에서 15컷이었거든요. 오늘 할 분량을 정해놓고 오전에 스케치를 다 하고 나머지 퇴근하기 전까지 펜터치를 다 해요. 근데 다 안 돼요. 아까도 하루 계획표를 보셨겠지만은 야근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첫 달에는 12시까지 항상 일했어요. 초반에 연재할 때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어시를 조금 더 구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펜터치 어시 분도 구하고
채색은 그대로예요. 채색 하시는 분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밑색을 해주시고 한 분이 그림자를 넣어주시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이거 진짜 좀만 하다 보면 죽어요. 체력 좋으신 분은 버티는데 전 체력이 없어가지고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뀐 게 이제 펜터치 어시분 구해서 금요일 날에 마감을 치고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마감을 치면 다음화 바로 시작을 하는데 토요일 날 펜터치를 하고 이때는 펜터치 어시분들 할 스케치 분량까지 더해요. 스케치를 제 거 끝내고 나서 그렇게 해서 넘겨줘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어시분들이 펜터치를 해 주시겠죠. 제가 원래 쳤던 7, 80컷 되는 분량의 반 정도를 어시분들이 해주거든요. 뭐 엑스트라도 해주시고 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전보다는 하루 줄었죠. 펜터치 하는 날이 양도 더 줄었고요. 제가 원래 70 몇 컷 하던 거를 지금은 3, 40컷 정도로밖에 안 하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근데도 이게 마감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만화라는 게 특히 액션만 하면은 판타지 액션만 하면은 갑자기 사람이 많이 등장할 수도 있고 갑자기 배경이 미친 듯이 박살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배경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배경을 부서지거나 이런 것까지 다 그려주시는 게 아니라 배치까지만 해주세요. 자연물 배치, 뭐 건물 배치. 그럼 그 다음부터 제가 박살나는 장면이 나오면 그거를 다 박살을 내요. 패턴 브러쉬를 쓰고 이게 이미지를 좀 잘라내가지고 건물 무너진 것처럼 만들고 거기에 후반 작업 더 넣고 효과 넣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진짜 난감해지는 거죠. 이거는 사람을 더 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더 구하면 될라나? 저는 각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후반 작업이랑 고정 작업은 다 아직까지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주변에도 뭐 여러 번 물어보고 했는데 다 저랑 상황이 비슷하더라고요. 회사 스튜디오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면은 거기는 이제 시스템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만화 한 편에 어시스턴트가 누가 붙어 있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제가 차린 회사의 사원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만화는 이쪽 팀이, 어떤 만화는 이쪽 팀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 팀이 이번 화가 빡세요. 그럼 여기서 데리고 와요, 사람을. 다 투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투입을 왔다 갔다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기본적으로 많으니까. 그리고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니까 어쨌든 일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처럼 하는 경우에는 보통 분량이 중요하거든요. 어시분들이 하는 분량이 초과가 돼버리면은 그쪽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돈도 더 들여야 되고 그런 걸 정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이게 다루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결국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루를 줄인 거는 없고 사람을 결국엔 써서 하루를 줄인 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 거. 참고로 저 게임도 좋아해요. 게임 정말 좋아하고 몬스터 헌터 엄청 좋아하거든요. 연재 때문에 몬스터 헌터 끊고 저 포켓몬도 되게 좋아해요. 포켓몬에 미쳐 살았었는데 그것도 끊고 그래도 게임은 하긴 해요. 얘네들 빼고. 얘네들 하면은 진짜 연재가 망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예 그것들은 끊고 그냥 좀 재밌는 거 정도만 하면서 이제 뭐 계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또 썼던 방법이 지금은 이제 그림 그리는데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은데 제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비율이 그렇게 안 커요. 저는 5, 6등신대 정도로 많이 그렸거든요. 요런 비율이 원래 제가 주로 그리던 비율이에요. 연령대가 조금 낮은 만화를 그리기를 원했고 액션 만화를 그리더라도 뭐 좀 태극천자문 같은 그런 만화를 좀 그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림 스타일들이 다 좀 키들이 작죠. 근데 이거 역대급 영지 설계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회사 측에서 비율을 늘리자
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연습 많이 하다가 결국엔 늘렸는데, 제가 거의 평생 팔등신을 그린 적이 없어요. 그림 연습할 때 말고는. 인체 비율 연습할 때 말고는 제 그림으로 팔등신이나 뭐 이런 등신대 비율을 높게 그리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역대급 연기 설계사 하면서 거의 처음 해봤거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꾸 비율이 틀려요. 그러니까 만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체 삐고 나는 게 꽤 많아요. 꽤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팔이 엄청나게 길어진다든지 다리가 엄청나게 길어진다든지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스케치를 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를 꼼꼼하게 하면서 수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럼 마감이 안 돼요. 저 처음에 한 달 걸렸었는데 1화 만드는데 한 달 걸리고, 그 다음에 2화부터는 보름으로 줄여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시분들 없을 때죠. 연재하기 직전까지 일주일 마감이 안 됐었어요. 바로 직전에 됐지. 그때 솔직히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러다가 연재하다가 펑크 나겠는데? 세이브 원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몇 번 펑크 나면은 그냥 다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망칠까 이 생각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회사 쪽에서 어시분을 한 분 붙여주셨거든요. 도움이 많이, 지금도 같이 계속 하고 계신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써먹었던 방법이, 캐릭터들 얼굴만이라도, 얼굴이 제일 오래 걸리니까 얼굴만이라도 좀 어떻게 꼼수를 쓰자 해가지고 요런 걸 모아놨어요. 요런 걸 모아놓고 이런 비슷한 각도가 나오면 얼굴 자체도 비율이 커지니까 그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쭉 그렸던 걸 계속 모으면서 썼거든요. 그러면서 얘를 떼가지고 이 비슷한 각도 나오면 얘 떼서 이 위에다 스케치를 해요. 양심상 그대로 쓰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펜터치랑 스케치만 돼 있는 애도 있고, 이제 얘도 따로 모아놓고 해서 좀 쉬운 각도면 상관없는데 조금 어려운 각도라든가 뭐 액션씬이 많으면 사실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이제 갔다 와가지고 얘는 이제 스케치를 그냥 바로 해도 되고 펜터치를 바로 해도 되고, 그러면서 표정이나 각도만 조금씩 바꾸면서 꼼수를 부려서 썼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특히 얘가 너무 그리기 어려워요. 저는 뭔가 좀 잘생긴 남자 그려라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여자 캐릭터도 이쁜 캐릭터 그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해요. 얘가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얘는.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익숙해져가지고 쉽게 그리는데, 그래서 걔가 많이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얘가 많이 나오면 그 화는 좀 힘들어지는 거죠. 머리도 그리기 어렵고. 그런 식으로 꼼수를 썼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또 뭘 쓰냐면, 사실 만화를 만들기 전에는 이 만화에 뭐 어떤 장면이 나오고 어떤 효과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예상을 못 하잖아요. 지금처럼 연재를 하면서는 이게 내가 어떤 걸 썼고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고 하는 게 나오니까 쌓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걸 모아놔요. 요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놨던 거를 다음에 또 쓰려고 따로 모아놔요. 그러고 색깔만 바꿔요. 또 다른 걸로 써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얘보다 좀 다른 거가 나와야 된다거나 하면은 변형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새로 하나 그려가지고 또 여기다 모아 놓겠죠. 이 파일에다가. 이게 이 폭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따로 모아놔요. 얘 같은 경우에는 컷 때문에 잘려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갖다 붙여놓고 거기다가 추가로 더 그려놓기만 하면 돼요. 물론 블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티는 많이 날 것 같지만 어떻게든 효과로 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직접 이거 하나하나 이거 다 그린 게 아니고 브러쉬로 그린 거거든요. 불꽃 브러쉬랑 뭐 폭발 브러쉬랑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린 건데, 그런 것도 추가해가지고 더 그리는 게 시간이 더 단축이 되니까 하나하나 다 그리면은 정말 마감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단순히 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따로 만들어 놓고 써요. 산도 미리 그려놓은 거. 산도 지금 얘만 갖고 왔는데 이 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지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초반에 잘 보시면은 산 전부 다 똑같은 산이에요. 가끔씩 다른 산 나오잖아요. 너무 똑같은 거 나오면 티 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새로 그려가지고 돌려서 써요. 그러고 그래서 초반에 티가 많이 나는데 그러고 또 지나면은 또 티 날 것 같은데 이러면 또 하나 더 늘어나요. 그럼 산이 총 3개가 되죠. 특별히 각도가 바뀌는 게 아닌 뒤에 그냥 잠깐 지나가다가 들어가는 산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식으로 써요. 처음에는 그렸었는데 하다가 내가 미쳤나 이 생각 들더라고.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소스들을 처음에 만들어 놓든지 브러쉬로, 요즘에는 패턴 브러쉬나 스케치업 같은 소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잘 준비해 놓으면 시간 단축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평소에도 많이 써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당장 원고하는데 쓰려고 하면은 분위기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누가 그려가지고 만든 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스타일에는 잘 맞는데 내 스타일에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티 안 나는 건 사서 쓰는데 웬만하면 보통 다 만들어서 써요. 브러쉬도 그렇고. 특히 제가 활용을 많이 하는 것들이 요새는 나올 일이 없어가지고 안 쓰는데 이런 엑스트라, 얘네들 같은 경우는 회색으로 칠해 놓은 이유가 컬러로 들어가야 될 때 멀티플라이로 해놓고 색깔 넣으면은 그냥 색이 들어가잖아요. 멀리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이 안 들어간 이유가 얘들은 그냥 회색 처리를 하든지. 이 단축키가 왜 안 먹히지? 아무튼 회색 처리를 하든지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더 멀리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 조그만하게 티도 안 나게 나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식으로 갖다 써요. 이런 것도 많아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돌멩이. 얘도 회색인 이유가 돌멩이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부서질 때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색을 넣으려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익숙해지시면, 활용을 하면은 컬은 올리고, 뭐,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생각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닌 게, 이걸 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하잖아요. 그럼 욕심이 생겨요. 컬 조금 더 올릴 수 있겠는데?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인생 망하는 거예요. 욕심을 살짝 좀 내려놔야 돼요. 제가 지금 딱 그 짝이거든요. 초반에는 내 죽겠는데 이래가지고 사람 구했는데, 사람 구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좀 해주니까 내가 시간이 좀 남네? 후반 작업에서 겁나 시간을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띄게 퀄리티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냥 자기 만족이지. 그런 것들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만 쉴까요? 네. 시연을 할 건데, 제가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잘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이런 걸 준비한 게 아니라서 그냥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컷을 다 할 게 아니라서 혹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 있으면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패턴 브러쉬 어떻게 쓰는지를 할 거거든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얘 둘 빼고는 스케치업이랑 다 패턴 브러쉬예요. 밑에 바닥만 어시분이 그려주신 거고, 금 간 거, 먼지 튀는 거, 연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립 스튜디오 사이트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네온 사인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아주 활용을 많이 해요. 원래 포토샵에서는 기본적으로 되는 기능인데 없더라고요, 클립은. 여기 들어가는 액션 들어가는 것들도 다 브러쉬로 쓰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뒤에 있는 이 배경 있죠? 이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있고 없고 차이가 크거든요. 비어 보이느냐 안 비어 보이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것도 다 복붙이에요. 하나 만들어 놓고 길게 만들어 놓고 여기 거 복붙했다가 중간 거 복붙했다가 오른쪽 거 복붙했다가 반전한 다음에 여기 거 복붙했다가 저기 거 복붙했다가 이런 식으로 변형도 살짝 주고, 그랬는데 또 똑같다 이러면 끝부분만 조금 더 다르게 추가한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블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렇게 블러 넣으면은 특히나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완성도는 올릴 수 있죠. 전 특히나 원고 이런 거 액션 장면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리감이거든요. 워낙에 이제 이 만화 자체는 액션 만화가 아니기는 한데 액션 장면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그림자 빼먹었네요. 액션 장면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림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애들은 멀리 있게 좀 뿌옇게라도 해서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데다가 보여줘야 할 때는 그림을 좀 죽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할 때 많이 쓰는 게 먼지를 넣는다든지 레이어를 하나 더 깔아놓고 아예 회색 계열이나 연갈색 계열로 한 번 더 깔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거리감을 주고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구름들도 다 브러쉬가 아니라 만들어 둔 거를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그 하늘 눈치채신 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이런 배경. 근데 저 이거 연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거 쓰고 있어요, 하늘. 근데 좌우 반전하고 가끔 그려요, 가끔. 중요한 하늘이 나온다. 근데 이건 뒤에 깔려있는 배경이고 주인공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하늘이라는 건 있어야 되고, 뭐 그럴 때는 그냥 다 복붙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뒤에 있는 하늘이랑 아까 위에 있는 하늘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좀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내가 손을 많이 쓰기에는 좀 아깝다 하는 부분에서는 계속 활용을 하고, 이 먼지 패턴 계속 나오죠. 탕 튀는 거,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요것도 계속 같은 브러쉬예요. 연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제 거 레이어를 보시면은 저는 원래 레이어를 되게 적게 쓰자는 주의예요. 레이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수정 요구가 들어왔을 때 알아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원래 클립에서는 컷마다 레이어가 따로따로 되더라고요. 저는 그 기능을 아예 끄고 레이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폴더별로 정리가 돼 있는 거 보면 또 더 많아요. 레이어를 적게 쓰자는 주인데 레이어가 왜 저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최대한 적게 쓴 거예요. 제가 하다가 보니까 특히 이제 수정 요구가 왔을 때 레이어가 하나로 돼 있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수정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짜잘한 것들이라도 레이어를 따로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레이어를 많이 써요. 용량도 커지고. 그러면 컴퓨터가 힘들어해요. 저 하다가 날린 적 한 번 있거든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진짜 말을 막 이을 수가 없을 만큼 그 다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내가 왜 이 똥컴을 안 바꿨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검색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복원을 하지? 그러니까 클립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파일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게끔 세이브를 해놔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그 원인을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건 다시 그렸거든요. 그래서 백업을 많이 해두시고 이왕이면 좋은 컴퓨터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파일이
좀 컷이 파편이 좀 많이 튀고 하는 컷을 하려고 했거든요. 요런 컷은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립니다. 이런 거는 채색도 안 해도 되고 선만 하면 되고 효과만 들어가면 되니까. 일단 요걸 한번 해볼게요. 전반적으로는 처음에 콘티를 받았을 때 콘티가 요렇게 와요. 너무 작나? 요렇게 콘티가 옵니다. 이게 콘티 각색하시는 분이 이게 대사나 이런 것들을 TSD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대사 편집할 땐 되게 편해요. 이거 복사해가지고 다시 넣으면 되니까. 말풍선이나 이런 것들만 좀 바꾸고. 그러면 이렇게 콘티가 돼 있는 거에서 이분이 콘티, 액션 콘티도 되게 잘 짜주시니까 되게 편해요. 이 콘티 위에다가 바로 제가 스케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스케치가 뭐 바로 펜터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도형화를 그려서 먼저 해요. 도형화 하는 이유는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은 뭐 2년 가까이 그려가지고 익숙해졌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만화를 거의 20년 정도 그렸거든요. 20년도 더 됐겠다. 그 정도 그렸는데 이 비율로 그린 게 거의 없다시피 해서 잘 안 돼요. 그리다 보면은 계속 삐꾸 나고. 지금도 머리가 계속 커져요. 얘가 뭔가 본능적으로 자꾸 작게 그리려고 그래요. 몸 형태나 비율이나 이런 거를. 도형화하면 편한 게 액션 같은 거 장면 그릴 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릴 수가 있으니까. 콘티를 가끔씩 확인을 해줘요. 어떤 포즈로 그렸는지. 근데 또 제가 이거를 그림 작가로 하면서 회사 측이나 이제 각색 작가분이 허락을 해주신 부분은 액션이나 구도나 뭐 이런 거는 제 임의대로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잘 안 바꿔요. 콘티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뭔가 조금 더 허리가 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이 나면 계속 수정을 하죠. 여기서
얼굴도 얘는 콘티에서는 눈이 안 보이고 입만 보여야 되는 상태니까 뭐 조금 더 위치를 바꾼다든지. 저는 얼굴 같은 거 그릴 때도 좀 심하게 뭔가 이 각도 그리기 좀 어려운데 하면 얼굴도 완전 도형화로 완전 다 바꿔놓고 그리거든요. 근데도 계속 삐꾸가 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틀 잡고 나면은 옛날에 그린 게 더 잘했네. 요렇게 딱 돼요. 그러고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스케치를 해요. 과정은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바뀌죠? 하면서 수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 거랑도 약간 포즈가 다르죠? 콘티에서랑. 비슷하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리고 저는 이거 펜터치 할 때 미색 붓기 좀 편하라고 레이어를 2개를 써요. 하나는 그냥 기본적인 아웃라인 정도 나올 정도. 그러니까 미색을 부었을 때 영역만 딱 정해진 정도. 옷이면 옷, 얼굴이면 얼굴. 예를 들면은 머리카락은 애초에 얘는 색으로만 묘사하는 애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거의 외곽만 그리고요. 안에는 묘사를 안 해요.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옷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얘는 위에 이제 흰색 티셔츠 입은 거랑
머플러라고 하나요? 요런 거나 그 다음에 조끼를 하나 입고 있는데 외투랑 이런 거는 다 그리는데 조끼까지 여기 머플러처럼 나와 있는 애는 안에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만 그려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이게 제 거랑 설정 달라가지고 그냥 바로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레이어 만들 때 이름 만드는 창까지 뜨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구별을 해놔요. 잔터치나 이런 묘사가 들어갈 땐 PP, 그냥 일반적으로 펜선 들어갈 땐 P. 그리고 제가 지금 실수로 레스터 레이어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저 벡터 레이어였어요. 벡터 레이어 벡터 레이어로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손을 되게 선을 빨리 긋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끝에 겹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벡터 레이어로 지워요. 벡터 지우기에서 여기 교점까지라고 돼 있는, 교점까지 돼 있는 거. 이거 하면은 삐져나간 거 그냥 지울 수 있거든요. 그러고 조금 더 길어야 되는 것들 좀 추가해주면서 하는 게, 저는 이게 조금 더 펜터치 하거나 뭐 다른 거 작업할 때 속도가 더 나서, 원래는 저도 이거 안 썼었어요. 아예 몰랐어요. 이런 기능이 있는 것 자체를. 나중에 이렇게 쓰시는 작가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게 벡터 레이어 쓰기 전에도 이거를 항상 삐져나갔거든요. 저는 수작업 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고 지웠지. 그러니까 이거 벡터 레이어로 하면 훨씬 쉽게 지울 수 있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지웠습니다. 이러니까 오래 걸리죠. 저 이거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안 지워야 되는데 하면서 펜터치 할 때 끝에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벡터 레이어로 편안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벡터 레이어는 용량이 커요. 수정은 편해요, 대신에. 그래서 이거를 PP로 들어가서 나머지를 묘사를 해줘요. 벡터는 단점이 먹칠을 못하는 게 단점인데, 저는 애초에 먹칠도 수정 때문에 레이어 따로 해서 해요. 그거는 예전에 이제 지금 말고도 처음 컴 작업 가지고 했을 때도 했던 방식이라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자리가 더 없네 이러면 그냥 지우고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펜터치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펜터치가 되겠죠. 여기 펜이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초창기 때 작업했을 때 아직 레이어 정리 잘 못했을 때라 가지고 레이어가 이렇게 많은데 좀 귀찮다 싶은 건 다 여기다가 그냥 폴더에다 집어넣었어요. 지금은 폴더를 더 많이 나누거든요. 구별하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보면은 실제 펜터치는 여기 얘랑 얘 이렇게 두 개예요. 나머지는 효과 들어가는 거나 뭐 파편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 폴더에다 다 같이 넣었는데 이거를 수정이 들어왔을 때 저는 지금 연재하는 게 회차가 보통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달 반 뒤에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반이 지난 상태에서 저쪽에서 수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슨 레이어에다 작업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했더라? 근데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고를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에서는 컨트롤이랑 스페이스였나? 클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돌멩이다 하면은 컨트롤이랑 시프트네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나와요. 이렇게 레이어가 선택이 돼요. 근데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효과, 빛 효과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을 해봤자 어차피 그 레이어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 레이어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레이어니까. 지금도 곱하기라고 되어 있는 게 선택이 되어 있죠. 이 돌멩이 보면은 제가 곱하기를 하나 더 넣어놨어요. 얘는 원래 흰색이고 곱하기에 밑에 배경이랑 맞는 색으로 넣어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니까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찾는 데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정리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업을 할 때는 귀찮더라도 이게 레이어 이름도 바꾸시는 게 좋고 아니면 뭐 폴더라도 따로 정확하게 나누시는 게 좋아요. 근데 폴더를 일일이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액션을 써요. 보시면은 자주 쓰는 건데 좀 귀찮다 하는 것들은 액션으로 만들어 놓는데 기본 레이어 세팅이 뭐냐면 여기 지금 레이어 창에 있는 이름 적혀 있는 레이어들 있죠. 이거는 시작할 때부터 이미 액션으로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해요. 무조건 쓰는 레이어들이니까. 그리고 하이라이트, 오버레이, 콘티 배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자주 쓰는 애들은 액션 걸어놓고 레이어 만들고 이름 쓰는 것까지. 그러면은 버튼 한 번 누르면 끝이니까. 그러면 이름도 다 정리가 되고.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F2부터 뭐 이렇게 나오는데 프로그램 만든 애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키가 개수가 모자라잖아요. 컨트롤 키 누르고 해도 되고 시프트 키 누르고 해도 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수업하러 온 건 아니니까 자세한 거는 뭐 검색해 보시면 웬만하면 다 나와요. 지금 제가 갖고 온 거 요거밖에 없는데 이게 좀 더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는 포토샵도 병행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에도 액션 기능 따로 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편해요. 아무튼 이렇게 펜터치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채색은 제 담당이 아닌데 채색하시는 분이 받았을 때는 초반에는 제가 했어요. 저도 이게 넣기 편하려고 PP만 끄면은 이렇게 돼요. PP만 끄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런 컬러 서클이나 액션 창 띄우는 거나 지금 제 거 세팅대로 안 돼 있어서 아까 전에 바꾼 건데 저는 이런 것들도 다 키를 따로 설정을 해놔요. 설정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설정돼 있는 애들도 바꿀 수 있고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 저는 기본 세팅 그대로 쓰는 편이거든요. 기본 세팅 그대로 쓰는 편이고 그래야 다른 데서 작업을 할 때 세팅으로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어디서 작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편한 게 이제 키가 한쪽에 몰려 있는 게 좋다 이러면은 한쪽에 몰아서 세팅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어차피 요즘에는 저장이 따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을 때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색 레이어도 2개밖에 안 써요. 피부랑 피부 외의 거. 피부 그림자랑, 그러니까 피부 그림자 색깔이랑 피부 외의 거 그림자 색깔은 다른데, 피부 외의 거 그림자는 항상 똑같은 색만 써요. 똑같은 색만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고쳐요. 그냥 색을 다시 붓는 게 아니라, 여기 단축키가 안 먹히던데 그 색 변환하는 기능 아시는 분 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없어서 안 됐구나, 색이.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을 때 만약에 머리카락 색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PP를 껐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왜 선택이 안 될까요? 저 레이어가 꺼져 있어.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전체가 돼버리네. 다른 레이어 생성돼. 네, 그게 꺼져 있네요. 근데 이런 것조차 귀찮으시면 머리카락도 레이어 따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시를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진짜 열받는데요. 그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저한테 되게 편하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건 뭐 어시 사정이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어시한테는 항상 똑같은 색으로 칠해달라고 하고요. 그림자든 피부색 머리카락이든. 근데 밤이나 뭐 바닷속에 있다든지 조명 색깔이 다르다든지 할 때는 색깔을 조금 바꿔주거나 그 위에다가 오버레이로 겹쳐가지고 색을 좀 변환시켜 주든지 빛효과를 넣든지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항상 색을 다르게 쓰진 않아요, 상황 따라. 그렇게 하면 또 그 색을 칠하는데 골라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수정을 할 때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색이 또 안 바뀌네. 이런 식으로 색을 바꿔서 써요. 그림자 색도 마찬가지고. 그림자 색은 이렇게 하기도 귀찮다 이러면은 아예 그냥 그림자 곱하기, 저는 곱하기로 쓰는데 그림자만 선택해 놓고 머리카락 그림자 색깔을 바꾸겠다 이러면은 그냥 칠해버려요. 선택 영역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게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많이 써요. 어떤 게 더 빠르게 될까 하는 거 생각하면서. 뭐 채색을 이제 받으면은 채색을 적용을 시켜놓고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까지가 이제 제가 작업해서 채색 부분까지 받는 거. 그 다음에 배경어시 분이 배경을 넘겨주는 게 얘도 효과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때는 스케치업 배경은 제가 했어요. 스케치업은 제가 배치하고 제가 붙이고 수정하고 그리는 거 정도만 이제 어시 분이 해주시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레이어를 따로 안 나눠서 작업해 놨는데 얘는 수정 안 할 것 같아서 금간거 부분도 엄청 대충 했죠. 얘는 어차피 효과가 들어갈 거니까 금간 부분은 거의 끝부분만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효과나 이런 거 넣으면 다 가려져요, 이렇게. 근데 효과도 자세히 보시면은 대충 넣어놨어요, 막. 있다 정도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어차피 다른 효과들이랑 겹겹이 될 거거든요. 얘는 밑에 처음에 깔리는 효과. 그러니까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배경도 마찬가지고 여기 금간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 사람이 봤을 때 좀 부끄럽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 장면들이 아니니까 주간 마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효과 같은 거 넣을 때도
효과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렇게 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요렇게.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효과가 있고 뭐 많아요. 이거는 제가 쓰려고 제가 만들었어요. 단점은 브러쉬 만들 줄 잘 모를 때 만들어서 색깔 지정이 안 돼요. 얘는 돼요. 얘는 그걸 알고 나서 만든 거라서. 요런 애들이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에이콘 쓰시는 분들 있어요? 에이콘 3D라는 사이트 쓰시는구나. 거기 팔아요.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효과 있고, 이런 걸 섞어서 이게 적절하게 써주면은 그럴싸하게 나와요. 조합을 해서 쓰면. 제가 활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차로 깔아준 걸 보시면 다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썼던 레이어 패턴 브러쉬 들어가 있는데 여기 어차피 바위 들어갈 거고 그 위에 밑에만 터지면 안 되잖아요. 얘가 위에서 내려 찍은 거니까 위에도 먼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제 한 번 더 터트려 주면 돼요. 레이어를 가지고 지금 레이어 위치는 레이어 그 폴더 레이어가 기가 티탄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얘 몬스터 이름인데 얘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주면 돼요. 올려주고 그게 아마 위에 레이어에 있을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게 돌멩이나 이런 거 터지는 거 터지죠. 지금 보니까 되게 못했는데 이런 것들 나올 때 보면 평면적이라서 되게 좀 어색해 보인다 라고 하면은 요런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좀 평면적으로 만들어졌던 애를 갖다 쓰면 돼요. 얘도 지금 이 브러쉬가 한쪽 방향밖에 안 가져요. 바보 같은 선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참 잘 돌아가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면 돌리면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 하는 도중에 중간에 한 번씩 이런 거 터트려 주면은 겹쳐지면서 조금씩 가려지고 해서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다른 애들 써도 되고 좀 가리는 용도로 어차피 흰색이라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좀 어색한 부분들은 지워요. 저는 방사형 흐리기랑 이동 흐리기, 가우시안 흐리기 이거 세 개를 진짜 많이 쓰는데 이것도 단축키로 다 따로 지정을 해놓고 써요. 지금은 안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돌멩이 파편들 하고 이거 위에다가 레이어를 클리핑해서 곱하기로 만들고 이걸 자주 쓰면은 이 곱하기 클리핑 돼 있는 곱하기나 클리핑 돼 있는 오버레이나 이런 것도 액션으로 걸어 놓으면 편하긴 한데 저는 또 너무 액션 너무 많이 쓰면은 헷갈려 가지고
이런 거는 또 매번 나오는 게 아니고 액션 할 때만 나오니까 그냥 레이어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돌멩이 색깔이랑 비슷하게 색 찍어서 이 컷 전체에다가 색 부어버리면 돼요. 색이 좀 너무 진하다 싶으면 컨트롤 U 눌러가지고 배경이랑 채도를 좀 맞춰주면 되고, 채도래 명도를 좀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제만화는 이거를 다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저는 작업할 때 기본적으로 제일 최종적으로는 색감을 결국엔 다 맞춰요. 배경에 내가 넣은 효과랑 인물이랑.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은 얘는 레이어가 위로 올라가 버렸네. 제일 위에 보면은 오버레이라고 돼 있는 레이어가 있는데 얘나 그 다음에 이제 하드라이트라든지 빛나는 효과라든지 그런 거를 겹겹이 다시 넣거든요. 넣어서 색을 좀 맞춰줘요. 캐릭터랑 배경이랑. 지금 제가 레이어를 못 찾고 있어요. 레이어 이름이 지금 하는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아, 여기 있구나. 이래서 여러분들도 작업할 때는 꼭 레이어를 자기가 알만한 이름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작업까지 여기에 좀 타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심심하다 하면 또 저는 필터 처리를 합니다. 흐리게 해가지고. 근데 이 방사형 흐리기가 포토샵에 비해서 좀 안 좋은 게 요새는 업데이트돼서 원형으로 된다고 하던데 원형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랑 좀 필터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자주 쓰는 게 흐리기 브러쉬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애들도 좀 튀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좀 꼼꼼하게 해야 될 때는 얘만 선택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필터 효과를 넣고 그게 아니고 티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이러면은 흐리기 브러쉬 써가지고 어이구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줘요. 배경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넣고요. 이게 렌즈 플레이어였나? 그 포토샵에서는 피사체를 주목시키는 효과로 여기 중앙에 있는 애는 흐리게 안 돼 있는데 멀리 점점 갈수록 흐리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서 예? 예. 여기 없죠? 네, 없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주로 쓰는 게 이거 색 혼합에 흐리기라고 돼 있는 브러쉬로 써요. 그게 안 돼서. 그래서 배경 같은 경우에 제 거는 배경이 주변에 흐리게 하는 효과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배경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이쪽에 외곽 쪽을 좀 주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브러쉬로 흐리게 만들어 버려요. 쓰면 좋고 뭐 안 써도 크게 상관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서 좀 심심한 것 같다, 조금 더 파편이 더 튀었으면 좋겠다 하면 추가를 하면 되고, 이게 인물이나 몬스터 팔에서 뒤쪽으로 튈지 위쪽으로 튈지에 따라 가지고 레이어 폴더를 나눠 가지고 몬스터 폴더가 있으면은 그 밑에다가 놓고 그 위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가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컷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컷에서도 그거는 계속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원고로 말고
여기서 터지는 거 그려볼게요. 일단은 배경 땅이랑 이제 날라와가지고 뭔가 터트릴 애랑 레이어를 따로 나눠놨고요. 이렇게 해야지 더 박살나겠다. 폴더도 일단 나눠놓을게요. 레이어 정리가 안 될 테니까. 저는 보통 효과 들어가는 거는 저만 알아보면 되기 때문에 HG라고 써요. 한영 바꾸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액션으로 걸어놓은 거는 한글로 돼 있고 직접 만든 거는 보통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것도 P랑 PP로 돼 있는데 처음 만들 때 썼던 거라서. 어쨌든 바닥에 배경 쪽에 있는 데 효과를 넣을 거기 때문에 공보다는 뒤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좀 많이 가려지는 애일 거기 때문에 바닥 뒤로도 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겹쳐서 좀 보기 싫은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 지우셔도 되고, 그러니까 흰색으로 지우셔도 되고, 그냥 냅둬도 돼요. 어차피 앞에 세로 그리면 가려질 거기 때문에. 자꾸 제가 집에서 쓰던 키를 누르게 되네요. 설정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뒤쪽으로 들어가는 돌. 돌은 보통 D라고 해놔요. 발음 그대로 써놓습니다. 제가 알아보려고. 근데 요새는 돌이라고 써요. 뒤에 깔리는 것들은 크게 안 중요해서 그냥 막 깔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컨트롤 Z 많이 쓰시죠? 네. 저는 펜에다가 컨트롤 Z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안 익숙한데 키보드로는 컨트롤 Z 잘 안 눌러요. 보통 많이 쓰는 게 키보드로는 C를 많이 써요. 이게 투명색이랑 검은색이랑 바꿔주는 거.
그 자기 편할 대로 키 설정이나 이런 거 많이 해두시면 조금은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공보다 뒤로 들어가지만은 방금 그린 터지는 효과보다는 앞쪽으로 놓고 싶으면은 레이어 위치만 바꿔주시면 되고 더 추가해가지고 하는 방식이니까 나 이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위에 터지는 것만 더 추가하자 이러면은 위로 올려서 넣으면 돼요. 근데 위로 올려서 넣으면은 지금 제가 블랙으로 작업해 놓긴 했는데 올려서 넣으면은 지금 터지는 거에 밑에 부분도 묘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 여기서 어색하다 싶은 부분들을 연기로 가려버려요. 연기도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돼 있는데 뭐 다른 연기 브러쉬 써도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애랑 이런 애를 섞어서 써주고 뭐 색을 좀 죽이고 싶은 데는 지우개질을 조금 하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지금 단축키가 제 거랑 다르니까 좀 오래 걸렸는데 이게 익숙하게 하다 보면 후루룩 돼요, 진짜.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하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와, 니 브러쉬 좋은 거 쓴다, 나도 좀 줘, 이러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와, 니 이걸 다 그렸나? 이렇게 하거든요. 눈치 좋은 사람들은 근데 와, 맨날 똑같은 거 쓰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크게 안 중요하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배경이나 액션 들어갈 때 활용을 많이 해요. 보시면은 연기가 들어가든 자선 들어가는 거는 노가다인데 클립에 기본적으로 돼 있는 자선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건 저는 안 쓰거든요. 그게 이게 흑백 만화 하던 사람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림 스타일이랑 맞는 효과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거리감 내는 게 중요한데 거리감 내는 방식에 쓰이는 효과선이 또 따로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선이 따로 안 들어가 있는 대신에 색이나 펜선으로 효과선을 대신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연출자 의도가 달라가지고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아마 효과선이 없네. 보면은 여기 딱 들어가 있네요. 저는 캐릭터 뒤쪽에도 효과선을 넣고 캐릭터 앞쪽에도 효과선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뭐 독자들이 봤을 때는 얼마만큼의 뭐 그런 효과를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양옆으로 인물 양옆으로 효과선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거나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없잖아요. 대신에 바닥에만 많이 넣어놨고 그러니까 얘가 빠르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얘가 바닥 위를 빨리 달린다기보다 대신에 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바닥 쪽이 초점이 흐려지는 방식인 거죠. 얘는 그게 반대인 거고 얘가 일어나는 거고 지금 위에 컷은 카메라가 하비엘 얘 파란머리 얘를 따라가는 거고 그런 느낌으로 다르게 쓰기 때문에 저는 클립에 있는 기본 기능들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보면은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애는 흰색 집중선에 검은색으로 테두리 하듯이 넣었거든요. 이거 흑백 만화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안 쓰는 작가들도 많긴 한데 그래서 전 집중선이나 효과선, 그러니까 저런 스피드선 같은 경우는 직접 다 그려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만들어놔요.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제 각도가 다 다를 거긴 한데 그게 엄청 많아요. 그 집중선들이. 그래서 그냥 갖다 붙여요. 어쩔 수 없이 안 맞는 게 있으면 그리고 그럼 그게 또 쌓이잖아요. 그럼 그걸 또 갖다 붙여요. 그래서 한 곳에 모아놔요. 이 느낌 효과선, 이 느낌 효과선.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그림 쪽으로 조금 더 욕심 있고 시간을 더 단축하고 싶으시면은 그런 쪽으로도 머리를 한번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꼼수인데,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사실 그게 그 작가만의 노하우고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복붙을 하진 않지만 그런 효과들은 복붙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런 것들도 일일이 다 그리려면 오래 걸리는데, 저 불꽃 튀는 거, 저것도 다 브러쉬거든요. 이렇게 튀는 브러쉬가 있어요. 지금 있나? 아, 여기 있네요. 레이어가 밑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긴 브러쉬가 있어요. 이게 몇 번은 그려줘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그리면 그냥 나와요. 이런 식으로 튀게끔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이게 저는 항상 이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림 그리는 걸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거 줄여버리면 퀄리티 떨어지는 거 독자들이 바로 알아차리고, 당연히 보는 사람들은 바로 눈치를 채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꼼수 없이 그냥 정석대로 그려야 되는 것 같고, 그 외의 것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컬러만 알아서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컬러는 선을 좀 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펜선 같은 경우에는 뭐 티 날 때는 많이 나긴 하는데, 이게 그다지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흑백만 할 때는 펜터치에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펜터치도 그림의 일부고 그게 명암의 효과도 주기도 하고, 펜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림이 얼만큼 완성도 있게 되는지 그런 것도 달라지니까. 근데 웹툰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펜터치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지금은. 일단 색을 채워줄 선만 있으면 된다 정도로만 하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지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고민의 결과는 이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펜터치를 예전만큼 열심히 안 해요. 그냥 일단 빨리 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다 하고, 그 다음에 색이랑 효과랑 이런 것들로 채워 넣거든요. 어차피 컬러만 하기 때문에. 이게 흑백 만화였으면은 반대로 했겠죠. 선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효과를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다 그렸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콱 할 때 들어가는 이 효과들도 다 브러쉬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느낌표 있죠? 요런 것도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고개 돌릴 때 쓰는 동작선이라든가, 동작선도 반대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위아래 다르죠. 요런 것도 만들어 놓고, 주로 이 만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애들 당황할 때 땀 튀는 거거든요. 요거 이거 만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요런 거,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어서 쓰고, 달려갈 때 나오는 먼지 같은 거, 물음표, 그 다음에 부들부들 떠는 거, 하면 괜히 시간 좀 걸리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림에선 크게 안 중요한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줄입니다. 이게 지금 머릿결은 저도 쓰고 싶은데 제 그림이랑 안 맞아가지고 그냥 일일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써도 좋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쓰는 게 좋아요. 저는 만화 그리면서 제 지론이 불법만 아니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거든요. 퀄리티만 높일 수 있으면. 당연히 복붙을 너무 많이 쓰면 독자들이 싫어할 거니까 그건 노내고. 근데 복붙 저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써요, 복붙. 인물 복붙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걸 다행히 각색 하시는 분이 개그로 써주시니까 사람들이 웃고 넘기는데, 그런 것도 많이 쓰고,
어쨌든 완성도만 안 낮출 수만 있으면은 쓸 수 있는 방법 다 쓰는 게 좋아요. 또 근데 완성도에만 신경을 써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축을 하면서 얼만큼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지 지점을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만화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연재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만화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도 주간 연재였거든요. 그때는 흑백 만화였지만은 이 정도면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웹툰 딱 넘어오니까 이건 못 하겠는데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거기는 스크린톤을 붙이지만 스크린톤도 컴퓨터화 되면서 오래 안 걸리거든요. 진짜 흑백만 하면 저 이 분량보다 더 많이 그릴 수 있어요. 펜선만 하면 되면. 컬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효과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세로로 편집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그림 연습이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지만, 이게 제 주변에는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고민하는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그분들도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브러쉬 만든 것들도 이제 제가 만든 거는 뭐 기본적으로 용돈벌이 하려고 올려놓고 팔기는 하는데, 친한 사람들한테 그냥 다 주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만든 거 주고, 소스 같은 거 있으면은 남의 걸 막 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저한테 주고,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사실 약간 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하는 게 좋아서 공유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통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진짜 소통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랑. 그냥 이게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알던 같이 만화 그리던 애들이랑만 대화하고 공유하고 이랬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이쪽에 발을 들이고 연재를 하고 뭐 엎어지고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쪽에서 얻는 것들,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림 정보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공모전을 한다더라, 누가 그림 작가 구한다던데, 이런 것들조차도 다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뭐 친구 많이 사귀라는 말은 아닌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건 여기까지인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작업에 궁금한 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작업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주인공 로이드 표정 같은 거 혹시 참고할 때 어떤 거 참고하시나요?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저 참고 안 해요. 상상으로 그래요. 표정 잘 그리고 싶으시면은 그냥 많이 그리시면 돼요. 표정이라는 게 많이 안 그리면 안 그려지는 거거든요. 바리에이션은 기본적으로는 희노애락밖에 없어요. 거기서 조합을 어떻게 했고 내가 그거를 얼만큼 많이 그려봤고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상황에는 이런 표정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게 바로 나와요. 많이 해보셔야지. 그게 아니면은 안 나와요. 3D 소재 같은 거 많이 쓰시나요? 배경은 웬만하면 다 3D고 무기가 복잡하게 생겼으면 다 3D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티가 많이 안 나게 하려면 손이 많이 가야 되는데, 저도 3D 소재는 이거 하면서 처음 써봤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티가 되게 많이 나요. 지금도 사실 많이 나요, 제가 볼 때는. 초반에는 티가 되게 많이 나는데 손을 많이 대면 돼요. 내 그림이랑 비슷하게 선이라든지 뭐 스케치업 특유의 그런 딱딱한 선도 수정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 어렵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좀 타협을 어느 정도 하든지 손을 많이 대든지. 전 솔직히 많이 대고 싶은데 시간 많으면 그거 하고 앉아있거든요. 근데 시간 많이 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번에 업데이트 될 때 배경 한번 보시면은 이건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지 하는 배경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거 시간 있을 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외의 거는 그 퀄리티 절대 못 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일단 그래요. 작업 관련해서는 질문 없으시면은 저는 여기까지 준비한 게 끝났습니다. 제가 노하우라고 해봤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보면 사실 진짜 별거 없죠. 끝.